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귀사는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바로 TNFD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TNFD가 뭐냐고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왜 요즘 비즈니스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지금부터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숲, 강, 이런 생태계가 우리 회사 손익계상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자연은 그냥 환경 문제지. 우리 회사 재무랑은 거리가 멀잖아. 라고요.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그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가장 쉬운 예시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요. 이걸 만들려면 철강, 고무, 플라스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원료가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바로 자연에서 옵니다. 결국 자연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식품 산업은요.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죠. 깨끗한 물, 건강한 땅, 안정적인 생태계.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먹을 걸 만드는 게 아예 불가능해져요. 말 그대로 기업의 목숨이 자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린 첨단 산업이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천만에요. 반도체 산업을 한번 보세요. 반도체를 만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초순수,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깨끗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통 산업이든 최첨단 산업이든 자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자연을 그냥 환경 보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돈과 직결되는 핵심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건 정말 단순한 진실이에요. 만약에 자연이 파괴되면 여러분의 사업도 멈출 수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고 생태계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원자재 공급이 끊기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쏟고 정부는 온갖 규제를 쏟아낼 겁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파괴는 곧바로 우리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리스크가 눈앞에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TNFD가 등장합니다. TNFL? 이름이 좀 어렵죠?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회사가 자연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재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라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아마 TCFD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그러니까 탄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TNFD는요, 딱 자연 버전 TCFD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TCFD가 탄소 문제를 다뤘다면 TNFD는 자연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주고 있는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자연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나, 이걸 미래의 재무 손실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연 리스크 관리 못하는 기업은 투자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TNFD가 제시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바로 LEAP 프레임워크입니다. LEAP는 네 단계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L, Locate. 말 그대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원재료는 어떤 숲에서 오는지, 자연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E, Evaluate.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땅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의존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A, Assess. 이제 리스크와 기회를 따져보는 겁니다. 가뭄이 들면 우리 공장에 멈출 수 있겠구나. 이런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P, Prepare.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대응 전략을 세우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죠. 결국 이 리앱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숫자로 관리하자.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래서 당장 뭘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액션 플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자, 실무자분들 세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째, 우리 회사의 공급망 지도를 그려서 원자재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물 사용량. 이거 정말 중요해요.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사업장이 숲이나 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야 하고요. 넷째, 탄소 배출량 관리하듯이 자연 리스크도 KPI, 그러니까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 모든 내용을 우리 회사 ESG 보고서에 착실하게 담아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린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자연을 감성적으로 보지 말고 재무적으로 보라. 이제 자연보호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아주 냉정한 돈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명령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동차 산업, 고무나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공급이 끊길 리스크가 있죠? 건설업은요? 토지나 습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질 거고요. 심지어 최첨단 데이터 센터도 냉각수를 구하지 못하면 멈춰버립니다. 물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결과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자연 리스크와 상관없는 산업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왜 지금 당장 이걸 해야 하는지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연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돈 문제, 즉 핵심 재무 리스크다. 둘째, TNFD는 바로 그 자연 문제를 우리 회사 대차대조표와 연결시키는 글로벌 표준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 행동하는 기업이 결국 투자도 받고 리스크도 피하고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ESG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탄소에 집중했죠. 그 다음엔 사람, 그러니까 인권이나 다양성 같은 문제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자연인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게 자연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가장 큰 리스크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략적 기회인가요?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